서진 씨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태호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자상함과 배려심의 마음을 열었고 연애 내내 큰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애 기간 중에도 감정 기복이 유난히 심해지는 순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우울해 보이며 연락이 뜸했다가 바로 다음 날에는 과할 정도의 애정 표현과 선물 공세로 분위기를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서진 씨는 그때마다 누구나 힘든 날은 있으니까라며 스스로를 설득했고 결국 결혼을 준비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 첫날 처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낮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잠깐의 오해가 있어도 금세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저녁, 태호 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중 지출한 택시비 영수증 정산이 아직 안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진 씨가 피곤해서 다음날 아침에 정리하자고 말하자 그의 감정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태호 씨는 작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가이드북과 간식, 생수병을 거칠게 쓸어내리며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튀고 간식 부스러기가 흩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었나? 잠깐의 갈등조차 다정한 말로 해결하던 그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책하듯 숙이고 앉아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예민했다고 사과했지만 서진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하나 생긴 듯 했습니다. 사과가 있어도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다음 날 더 깊어졌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태호 씨는 기내 음악 플레이어가 일시적으로 멈춘 것 때문에 짜증을 냈습니다. 승무원에게 괜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는 이어폰이 망가졌다며 불만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서진 씨가 이유를 묻자 그는 싸구려 기계라 그렇다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짜증과 무기력이 뒤섞여 있었고 서진 씨는 더 이상 재차 묻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 지 겨우 며칠이었음에도 서진 씨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 결혼을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서진 씨는 한동안 태호 씨의 사과를 떠올리며 누구나 예민할 때가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감정 변화는 단순한 예민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어느 오후, 서진 씨는 재택근무를 하며 마감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태호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컵을 집어들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 컵, 왜 여기 있어? 저쪽에 둬야 하잖아. 단순 정리 문제일 뿐이었는데도 그의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진 씨가 차분히 지금 정리할게라고 말하자 그는 말을 자르는 듯한 목소리로 왜 항상 내가 말해야 움직이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감정의 기복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은 더 심각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서진 씨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태호 씨는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대화 시도도 거부한 채 몇 시간 동안 침묵만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멍해 보여? 이런 모순된 행동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가 저녁 준비를 하던 어느 날 태호 씨는 대뜸 다가와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작은 소품들 TV, 리모컨, 잡지, 슬리퍼 등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은 사방으로 굴러갔고 서진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이 굳었습니다. 서진 씨가 잠깐만 지금 정리할게라고 말하자 그는 항상 말로는 잘하네, 행동이 문제지라며 비웃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이유를 설명할 여지도 대화를 위한 틈도 없었습니다. 마치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서진 씨는 혹시 태호 씨가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서진 씨는 이 상황을 조심스럽게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조용하고 착해. 그런 사람 아니다. 결혼 전에 감정적이라는 얘기 한 번도 없었어. 이 말은 오히려 서진 씨에게 이상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이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태호 씨에게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강하게 거부하던 태호 씨는 결국 어느 날 그렇게 걱정되면 한번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상담을 받은 날 의사는 태호 씨에게 정서 조절 장애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별거 아니야. 하지만 며칠 후 서진 씨는 약을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집중이 안 돼? 난 멀쩡해.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감정 폭발이 줄기는커녕 더 잦아졌고 서진 씨는 집안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호 씨의 감정 폭발은 일상의 일부처럼 되어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짜증과 분노, 이유를 알 수 없는 침묵, 그리고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건네는 어제는 좀 힘들었어라는 말. 서진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기분에 평생 갇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여러 번 머릿속을 지나갔지만 사랑해서 결혼했고 한때 잘 지냈다는 기억이 자꾸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벌어진 사건은 그 미련마저 끊어냈습니다. 그날은 회사 업무가 늦어져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태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듯했습니다. 서진 씨는 조심스럽게 늦어서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말이 아니라 소리 없는 냉기였습니다. 잠시 후 태호 씨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작은 통 하나를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안에 있던 견과류와 과자 부스러기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연락을 제대로 안 했어? 내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 서진 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꺼졌던 일을 설명했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너는 항상 변명부터 해.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순간 그는 식탁에 있던 나무젓가락 통을 집어들어 벽 쪽으로 던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는 없었지만 서진 씨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태호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몇 분 후 문틈 사이로 들리는 낮은 웅얼거림과 움직임이 서진 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약도 먹지 않았고 상담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태호 씨는 마치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웃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커피 탈게. 어제 좀 예민했어. 그 말투가 더 두려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서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후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에 정신건강상담센터 앞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서진 씨는 용기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문제는 혼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료 의지가 없고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된다면 당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그날 서진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히려 오랜만에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건은 또 한 번 터졌습니다. 작은 말다툼 끝에 태호 씨는 재활용 박스를 발로 차며 나는 늘 무시당한다고 외쳤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플라스틱 스탠드 조명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순간 그가 무엇을 더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서진 씨는 집을 조용히 빠져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려 배를 누르지 못할 정도였지만 문이 열리자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잠깐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 그 한마디로 모든 설명이 대신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 씨는 태호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할 것 같아. 그는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지만 서진 씨는 더 이상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 그것이 바로 별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진 씨는 언젠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지만 지금은 단 하나,
살아남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태호 씨의 연락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잘할게라는 말, 그리고 돌아오면 안 되겠냐는 반복되는 메시지들. 하지만 서진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다음 폭발의 전조라는 것을. 그는 변하지 않았고 변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서진 씨가 근무하던 회사 앞에 태호 씨가 기다리고 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왜 답을 안 하느냐 대화를 하자며 서성이다가 경비에게 제지당했고, 상황을 보고 있던 서진 씨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서진 씨는 긴 호흡을 정리한 뒤 태호 씨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걸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치료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진 씨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호 씨는 결혼 전에도 분노 조절 문제로 몇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약 복용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했던 그의 말. 내가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너랑 있으니까 병도 다 나은 것 같아. 그 말들은 사실 병을 숨기기 위한 포장이었습니다. 숨겨진 정보, 반복되는 폭력, 감정 조종과 위협. 이 모든 것이 이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서진 씨는 더 이상 죄책감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확신만이 또렷했습니다. 이 관계는 끝내야 한다. 별거 기간 동안 서진 씨는 일도 생활도 마음도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삶, 집 안이 조용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함이 느껴지는 날들. 가끔은 허전했지만 대부분은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날, 태호 씨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그 메시지를 읽은 서진 씨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두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들어오며 뭔가 오래 묵혀있던 탁한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몇 주 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서진 씨는 실제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 앞을 걸을 때도, 문자를 확인할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더 이상 폭발할 누군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서진 씨의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두려움도, 죄책감도 버렸습니다. 서진 씨가 얻은 가장 큰 승리는 누군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편은 과거의 한 사건일 뿐, 2번 다시 열지 않을 닫힌 문이었습니다.